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알 수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4명으로 압축된 뒤 첫 토론회를 광주에서 가졌습니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60년 전 제중병원의 일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환자들의 애환 등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자 물가가 수직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유값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으로 인플레이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남자 동급생들에게 학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증거 없음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 A양이 임신 테스트기를 집에 가져온 건 지난 6월. 성폭력을 의심한 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곧장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안 돼, 싫어. 이런 말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대요. 이게 제가 그 인형을 데려다가 놓고 어떻게 했어? 했더니 똑같이 재현을 한 거죠.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 입장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말도 못해요. 한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하는 등 사건 심의는 일반 학생들의 준해에 이루어졌습니다. 6살 정도의 지능 수준에 언어장애까지 있는 A양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심의를 접수하면 28일 이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보내야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가해 학생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특별한 조사가 없었다는 게. 학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달여 동안 5차례 조사가 이어지면서 구체적 피해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혼자서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던 자신을 남학생 2명이 급식실 옆 샤워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조사에서 한 학생도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성폭행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학폭위가 성폭력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지 한 달 만에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학교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다가 믿고 맡겼는데 이런 행위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진짜 학교의 원망이나. 2년 동안 같은 학생들에게 학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말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사들이 내놓은 해명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조사로 사건 전모가 드러나면서 교육청은 2차 학폭위를 열어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성급한 결론과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KBC 기동탐사부 고울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후 권역별 첫 TV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선 거친 말로 비판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호남 구애는 토론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공지능과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 후보는 무안공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고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에어시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고
원희룡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호남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통합공항 이전 이 문제는 제가 앞장서서 지금 진척을 시켰습니다. 해본 경험 있는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려서 5.18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역사적 화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친 말도 쏟아졌습니다. 대량 살상무기라고 비난했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뇌물과 배임죄 등 구체적 혐의까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북핵 대응 전략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거친 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합산해 다음 달 5일 결정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자 4명은 2차 경선 첫 지역 합동 토론회를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시장과 대학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민심을 경청했고 이준석 대표는 5.18 민주광장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0.29%로 과반을 넘겨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무효표를 합산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를 넘지 못한다며 당 지도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대선 주자로서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자 결선 투표 결과가 내일 오후 5시에 발표됩니다. 정의당은 대선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에 대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ARS 등을 통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대선 후보자 경선 투표에서 각각 46.42%와 37.9%를 득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60년 전 모든 환경이 열악했던 광주의 한 대형 병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당시 의료진들의 모습을 이계혁 기자가 전합니다. 병원의 유일한 수술실에서 이루어진 집도. 이 과정에서 환자의 암이 발견됩니다. 텃밭에서는 채소를 가꾸고 목공실에서는 목발과 같은 의료기구를 직접 만듭니다. 연탄을 직접 만드는 제조공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열악한 사회상을 반영하듯 모든 것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자급자족의 형태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병원의 1962년 모습들입니다. 당시 병원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던 한 미국 장교의 딸이 아버지의 유품인 앨범을 미국에서 기증했습니다. 사진마다 자세한 설명까지 담겨 있어 의미가 더욱 큽니다. 야, 그때는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1960년대 초반. 의료 선교를 하던 미국 의사들의 최신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던 제중병원은 당시 환자들이 몰려들던 광주의 대표 병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환자로 왔다가 소일거리를 도우며 병원에 눌러앉은 경우도 많았던 시절. 병원에서는 식구 중 2명 이상은 일을 못하게 했을 정도로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의 하나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1960년도 광주 시민들의 생활들도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사용했던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와 같은 희귀한 실제 옛 의료기기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휠체어와 같이 예전에 사용됐던 의료 장비들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60년 전 제중병원의 하루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광주 기독병원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서는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직업소개소 1명, 광산구 건설 현장에서 2명 등 5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와 해남, 무안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검사자가 줄어 추가 확진자가 감소했다며 휴일 타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꼭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전원되는 사례가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김원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 전남 지역 3대 중증 응급 환자 5,582명 중 10%에 가까운 541명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중 263명은 치료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2.8% 상승하며 6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부터는 우유값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더 걱정인데요.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면서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지난 1일 우유 가격을 5.4% 인상한 데 이어 동원 F&B와 메일유업도 각각 4에서 6%씩 올렸습니다. 우유값 인상은 빵과 치즈 등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전국적으로는 2.5%, 광주는 2.8%, 전남은 2.5% 올랐습니다. 광주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고 전남도 7개월 연속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이 20%대 높은 상승을 보였고 또한 달걀과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미국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연속 3.6% 상승해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도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2달 동안 무려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과 우유 가격 상승, 코로나로 약화된 소비 심리의 반등 가능성 등으로 올해 4분기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일단락한 경찰이 조합과 시공사 등 비리의 몸통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 구속된 브로커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철거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와 기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붕괴 사고 책임자 5명을 구속하는 등 9명을 송치했고 재개발 비위와 관련해 브로커 3명을 구속했으며 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와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1시쯤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19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와 고교 동창생 2명은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주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여자친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갯바위와 충돌해 선원과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송도해상에서
22명을 태운 9톤급 낚시어선이 갯바위와 충돌해 선장과 승객 등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졸음 운항으로 인한 충돌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